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순창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고추장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순창이라는 이름에는 고추장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죠. 위키백과에 따르면 1614년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는 고추가 일본을 거쳐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760년 이익의 백과사전 성우사설과 19세기 이규경의 백과사전 오주연문 장전산고에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고추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맞다면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김치와 고추장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고추가 전국으로 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고추에서 발효 음식인 김치가 100가지 이상 개발되고 고추장이 개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의 박사 한 분은 고추장은 적어도 1000년 이상 되었고 고추는 이보다도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합니다. 순창군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인 1489년의 구급 간이방이라는 책에 한글 이름인 고초로 표기되어 있고 1572년의 훈몽자유에도 고초로 나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에 대해서 순창군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만일사라는 절에서 기거하고 있는 무학대사를 만나기 위해 순창에 들렀을 때 한 농가에서 순창 고추장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초씨를 먹어보고 이 맛을 잊지 못해 임금에 오른 후 진상토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순창 고추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여러 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의 20필의 저서로 알려져 있으며 1700년대의 음식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숨은 사설에는 순창 고추장의 제조법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고, 이 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산고와 우리 전통 음식이 잘 소개된 규합총서에는 순창 고추장을 지역 특산품으로 소개하면서 고추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양을 조목조목 열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실록에는 조선시대 임금 중 고추장을 가장 좋아했던 왕은 정조대왕으로 입맛이 없을 때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추와 고추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창이 고추장의 고을인 것은 맞지만 제가 오늘 고추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순창은 고추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기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 영상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순창의 산, 그 가운데서도 강천산에 다녀온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순창에는 블랙야크 명산 100+에 들어있는 산이 강천산과 회문산 두 개가 있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270m의 출렁다리로 관심을 끌었던 체계산과 섬진강을 바라보며 거대한 수직 암벽에 만들어 놓은 하늘길 잔도를 걷는 용골산이 있는데, 이번에 찾은 곳은 강천산입니다. 강천산은 해발 584m로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며 규모가 큰 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산성산과 시루봉, 광덕산, 옥호봉으로 이어지면서 깊고도 험한 산세를 이루고 있고, 강천사 계곡은 골 양쪽이 거대한 기암 절벽을 이룬 데다 단풍나무와 메타세콰이어가 무성하게 자라 숲이 울창하며 상류에 위치한 제2 강천호에서 담수가 적당히 흘러내려 계곡 분위기를 사철 유지하고 구장군 폭포, 구름다리, 용소, 병풍 폭포 등 명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가을이 되면 곱디 고운 고추장 빛깔로 물든 새빨간 단풍이 평탄한 산책로를 걷는 이들을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강천사 계곡만 몇 번 걸어보았을 뿐 아직까지 강천산 정상을 밟아보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안내산악회를 따라 정상을 오르는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강천산만을 오르기에는 산행거리가 너무 짧아 안내산악회는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성산을 먼저 오른 다음 능선을 따라 강천산을 오르고 나서 강천사 계곡으로 내려오도록 산행 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양재역에서 7시 10분에 출발한 안내산악회 버스는 3시간을 달려 10시 20분에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금성산성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곧 산행 준비를 마치고 금성산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떠난 지 30분을 올라가니 성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보국문이 나오고 곧이어 충용문이 나타납니다. 금성산성은 전라남도 담양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계에 있는 금성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장성의 이밤산성, 전라북도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석성으로 2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성의 길이는 6,486m, 내성은 859m입니다. 금성산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따르면 동서남북문의 4개소의 통로 외에는 절벽 등으로 통행할 수 없어 요새로는 더할 데 없이 좋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임진왜란 때는 남원성과 함께 의병의 거점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 훼손된 성벽은 1610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금성산성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는 치열한 싸움터가 되었으며 성 안에 있던 객사, 보국사 등 10여 동의 관아와 군사시설은 동학농민운동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저는 외성의 동문이 있었던 동문터에 도착했습니다. 동문은 없어졌지만 이곳 성문을 보호하고 성의 방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반원형으로 쌓은 옹성과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세운 망대는 지난 1999년에 보수하여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문터에서 바라보는 강천산과 오른쪽으로 보이는 광덕산, 왼쪽으로 보이는 산성산 운대봉의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동문터에서 산성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남서쪽으로 멀리 부등산이 보이고 좀 가까이로는 담양읍과 넓은 평야지의 멋진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쪽으로는 추월산과 담양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성산 정상을 지나 북문 쪽으로 가는 길에 쉼터가 하나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준비해온 점심을 먹으며 충분히 쉰 다음 북문터로 출발했습니다. 북문터에서는 주변을 둘러보고 멀리 강천산의 멋진 경치를 잠시 즐긴 다음 저는 바로 강천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천산까지 가는 3.6km 능선길은 약 150m를 조금씩 내려갔다가 150m를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으면서 돌도 많지 않은 비교적 편한 길입니다. 나무들이 워낙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가끔씩 새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운데 맑은 공기가 코를 간지럽히는 느낌을 줍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능선 바로 왼쪽이 담양호인데 숲이 가려 멋진 경치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성산을 뒤로 하고 강천산을 오르고 있으니 이제 강천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천산은 블랙야크 명산 100+ 가운데 하나이고 산성산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이며 거기다가 1981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립공원 1호로 지정받은 별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천산의 원래 이름은 용자 하늘천자를 써서 용천산이었는데 용천산이라는 이름은 노령산맥에서 추월산을 이어 광덕산과 용천산을 이루고
강천의 진산으로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산성산에서 두 마리의 용이 나란히 수십 리를 공으로 달려 하늘을 향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형상이라 하여 지어졌다 합니다. 그러다가 골짜기마다 단단한 안반 위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샘처럼 솟아 흐른다 하여 강천이라 불렀고 그 주변의 모든 산을 강천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금성산성의 북문터를 떠난 지 1시간이 좀 안 되어 저는 강천산 정상인 해발 584m의 왕자봉에 도착했습니다. 산성산이나 강천산이 그리 높은 산도 아닌데다가 산성산에서 강천산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이 나무가 빽빽한 깊은 숲을 이루고 있었기에 산행길은 너무나 편했고 덕분에 힘이 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자봉 정상에는 저보다 조금 먼저 도착한 여러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천산에서 출발하여 올라온 사람들은 매우 가파른 1km의 오르막길을 올라오느라 무척 힘들었을 테니 쉬는 마음이 꿀맛 이상이었을 것이고 저처럼 산성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계곡까지만 내려가면 그 다음은 편안한 계곡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니까요. 왕자봉 정상은 볼록 솟은 봉우리가 아닌데다 정상 주변의 숲이 울창하여 동쪽과 서쪽, 북쪽은 숲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시야는 남쪽만이 열려 있는데 그 한쪽 전망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남쪽 앞으로는 광덕산이 조금만 달려가면 금방 닿을 듯 가까이 보이고 약간 오른쪽 남서 방향으로는 조금 전에 지나온 산성산 연대봉 정상이 조금 멀리 편안한 봉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천산 정상인 왕자봉에서 강천산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1km는 그야말로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두 곳의 고저차가 350m나 되는데 1km 만에 내려가야 하니 이런 내리막길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길을 내려갈 때는 발을 디딜 곳을 찾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찍어야 할 장면이 있다면 차라리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찍은 다음 다시 내려가는 것이 현명한데 누군가와 같이 갈 때는 사이가 벌어지게 되므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강천산 정상을 떠난 지 25분 뒤 저는 강천산 계곡에 도착해서 구장군 폭포를 보기 위해 계곡의 상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천산의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는 강천산의 계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천산 왕자봉과 광덕산, 선녀봉, 산성산, 연대봉의 세 개의 산 사이로 병풍을 둘러치듯이 남쪽과 북쪽의 산록으로 나뉘어 수많은 협곡들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천태만상의 기암과 괴석들이 우거진 천연림 숲들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장군 폭포는 강천산 계곡에 있는 멋진 바위로 만들어진 폭포입니다. 여기에는 삼한시대에 혈명으로 맺어진 9명의 장수가 전쟁에서 패한 뒤 이곳에 이르러 자결하려는 순간 차라리 죽을 바에는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가 싸워보자는 비장한 결의로 마음을 다지고 출전하자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폭포는 인공폭포이기는 하지만 120m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웅장한 바위와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장군 폭포에서 내려오는 길에 강천산 명물 가운데 하나인 구름다리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 현수교 줄렁다리는 50m 높이에 75m 길이로 198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멋진 경치를 즐기며 흔들리며 걸어가는 기분이 조금 짜릿하기도 하면서 재미도 있었습니다. 구름다리 아래로 지나가면서 올려다보면 꽤 멀어 보입니다. 강천산의 아름다움은 강천산의 계곡에 흐르는 맑고 경쾌한 물소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곡들에 흐르는 맑은 물은 바위와 돌에 부딪히며 맑은 물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유달리 잡목과 단풍나무가 많은 강천산 계곡을 걸어가면서 듣는 맑고 경쾌한 물소리는
찾는 이들을 황홀경에 빠뜨립니다. 순창군에서는 강천산 계곡 산책로 3.1km를 맨발 걷기가 가능하도록 잘 다듬어 놓았는데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있었고 저도 처음으로 25분 동안 약 2km를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887년 진성왕 1년에 도선이 창건하였다는 강천사에 잠깐 들른 다음 또 하나의 인공폭포인 병풍폭포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면서 강천산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병풍바위라는 이름은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졌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 하며 볼록한 등에 목을 쭉 빼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 모양이라서 거북바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강천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